자, 160페이지 부정방정식. 자, 160페이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예제 문제를 보시면요. 자,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y 값을 구하세요. 누구냐면 자연수래, 자연수.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 xy 값을 구하래. 그래서 다음 딱 봤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체크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 뭐 어떤 정수하고 뭐 정수를 곱한 게 몇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는데 얘는 곱하기 형태가 아니야. 그래서 앞에서 풀었던 체크 문제를 가만 생각해 보면 곱하기로 나와 있으면 앞에 누가 오고 뒤에 누가 올지 이 순서상을 결정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거든. 근데 여기는 풀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모양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정수 조건으로 주어진 부정방정식 풀이의 핵심은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인데 깔끔하게 떨어지는 인수분해가 아니라는 거에 주목하셔야 돼. 그럼 보세요. 선생님,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해요? 이거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되게 만들어야지.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되지. 그래서 얘를 일단 이렇게 표현할게. xy 플러스 2x 플러스 y 빼기 7은 0. 일단 이렇게 순서로 좀 배치할게요. 그 다음 봐봐. x랑 y를 곱했지. x에다 2를 곱했지. y에다 1을 곱했죠. 자, 요 세 개를 보면서 만드는 거야. 잠깐만. x하고 y를 곱한 게 있어야 되네. 전개하면 나오겠죠? x하고 플러스 2를 곱한 게 있어야 되네. 전개하면 나오겠지? y하고 1을 곱한 게 있어야 되네. 전개하면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문제. 둘이 전개하면 몇이야? 2는 원래 없었던 거지. 그럼 뭐 해줘야 돼? 빼야겠네. 그럼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넘어가면 플러스 9. 됐어요? 인수분해를 하는 게 포인트인데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안 된다는 거. 다음과 같이. 그럼 문제입니다. 둘을 곱했어. 9가 나왔어. 자연수 xy가 들어오죠? x에다 1을 더했습니다. 얘는 뭘까요? 차연수. y에다 2를 더해서 뭘까요? 차연수. 자연수 둘이 곱해서 9가 나왔어. 그럼 자연수 둘을 곱해서 9 나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고. 3 곱하기 3이 있겠죠. 9 곱하기 1이 있겠죠. 1 곱하기 9가 있을 거야. 또 다른 경우는? 마이너스 4 자연수예요? 아하. 아니네. 이걸 보는 거야. xy가 자연수라서 그런 게 아니고 x에다 1을 더하면 자연수잖아. y에다 2를 더해도 자연수잖아. 자연수와 자연수를 곱했네. 이렇게 본 겁니다. x만 보고 얘기한 건 아니고 y만 보고 얘기한 것도 아니야. 그럼 문제. 봐봐. x 더하기 1이 만약에 9가 된다면 x에 누구 넣어야 돼? 8. y 더하기 2가 1이 된다면 y에 누구 넣어야 돼? 자연수가 넣으면 되네. 마이너스 자연수 아니지. 그럼 이거는 안 되겠네. 마찬가지. x 더하기 1이 오고 싶어. x에 누구 넣으면 돼? 0. 자연수야? 아니지. 그럼 이런 모양도 안 나오겠네. 그럼 누구만 있어? 얘밖에 없죠. x 플러스 1이 뭐가 되고 3이 되고 y 플러스 2가 뭐가 되고 3이 되면 되겠지. 그럼 결론. x는 2, y는 1. 요거밖에 없겠네. 해서 x가 2, y가 1.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문자가 두 개고 식이 하나지만 우리는 문제에서 준 수의 조건을 보면서 답을 구할 수 있어 라는 거야. 자, 2번 볼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정수래요. 두 근이 모두 정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 방정식이 나오고 근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많지가 않아. 뭐 판별식이라든가 근각유세 관계라든가 근의 성질. 이 정도 보면 될 거야. 맞니? 두 근이 모두 정수라고 그랬지. 그럼 근각유세 관계를 보자고. 두 근이 모두 정수니까 두 근의 합은 당연히 정수일 거야. 정수끼리 더했으니까. 두 근의 곱은 마찬가지 정수일 거야. 왜? 정수들이 곱했으니까. 그러면 문제 봐. 근각유세 관계 볼게요. 두 근의 합
2a. 정수죠? 이게 정수여야 돼. 두근의 곱 2a 플러스 4. 얘도 뭐여야 돼? 정수여야 해요. 근각의 세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자고. 맞니? 자, 두 근의 합. 그럼 두 근을 우리가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a야.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곱한 값 얘가 몇이야? 2a 플러스 4야. 되니?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문제입니다.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고 a도 있고 문자가 몇 개 있어? 3개 있지. 문자가 많으면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힘들잖아. 그럼 문자 하나를 죽이겠죠. 알파를 죽일 수 있을까? 베타 죽일 수 있을까? a는 죽일 수 있죠. 그럼 죽여 일단. a를 죽여버립니다. 둘이 빼면 되겠죠? 알파 베타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얘는 몇이다? 뺐으니까 4가 되겠다. 됐니? 자, 전개할게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4. 그럼 뭐야? 이제 다시 첫 번째 있는 문제랑 똑같이 접근을 할 거야. 알파 베타 곱한 게 있네. 마이너스 1하고 알파 곱했네. 마이너스 1하고 베타 곱했네. 요 세 개 보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보는 거야. 둘이 곱했는데 일단 알파하고 베타를 곱한 게 나와야 돼. 알파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나와야 돼. 베타하고 마이너스 1 곱한 것도 나와야 돼. 그럼 문제 둘이 곱하면 플러스 1이 생긴 거지. 빼줘야겠네. 넘어가면 5. 됐죠? 넘어가면 됐지?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알파 베타 두 근이죠. 두 근이 모두 정수라며. 그럼 알파도 정수고 베타도 정수겠지? 정수에서 1을 뺐어. 얘 뭐야? 정수. 정수에서 1을 뺐어. 얘도 마찬가지. 정수. 정수 둘이 곱해서 5가 나온 거네요. 맞아요? 그럼 정수 둘이 곱해서 5가 나왔으니까 두 정수로 곱해서 5 나오는 경우는 5 곱하기 1. 62. 아니, 1 곱하기 5. 요거 먼저. 그 다음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 다른 경우는 없죠.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그럼 이때 찾는 거야. 첫 번째 줄 5하고 1이었다면 알파는 몇이야? 6. 베타는 몇이에요? 2. 두 번째 1이고 5였다면 알파는 2. 베타는 6. 자, 세 번째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이었다면 알파는 마이너스 4. 베타는 0. 마지막 알파는 0. 베타는 마이너스 4.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우리는 두 근을 구하는 게 아니지. a를 구하라고 했죠. 그것도 어떤 애로? 양수로. a는 뭐였어? 둘이 더한 게 2a였잖아. 그럼 둘이 더한 다음 2를 나누면 그게 a 값이겠네. 자, 둘이 더하면 몇이에요? 8. 2 나누면요? 4. 마찬가지. 둘이 더하면 몇이에요? 8. 2 나누면 4. 맞지? 둘이 더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4. 2를 나누면 마이너스 2. 마지막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지. a 값은 몇 개 나와? 4 아니면 마이너스 2. 2개 나오는데 그 중에 양수 말해달래. 몇이에요? 4. 그래서 a 값은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찾는 거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입니다. 22번. 자, 보세요. 22번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가만 들여다보시면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y 값을 구하시오. 실수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리고 문자가 2개 있고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결론은 못 구한다. 대신 실수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실수에 알맞은 애로만 잘 이야기해 주시면 돼. 부정방정식입니다. 그럼 볼게요. x제곱 더하기 2y 빼기 2x 더하기 4y 플러스 5는 0.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되죠. 실수다. 실수의 성질 중에 하나. 실수는 제곱하면 뭐가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질문하고 꼭 낚으려고 이것도 물어봐. 이게 실수의 성질 중에 하나야. 그럼 허수의 성질은 뭐니? 0보다 작아요. 이제 낚이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곱하면 0보다 작아요. 아닙니다. 실수가 아닌 게 다 허수입니다. 실수가 아니면 다 허수야.
제곱해서 0보다 작게 나온 경우도 있어. 순허수인 경우. 순허수가 아니면 제곱했을 때 양음 개념이 없습니다. 복소수 i를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낚이지 마시고. 자, 문제입니다. 제곱 때리면 0보다 크거나 같아.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 그럼 결론은 뭐 하자? 제곱 때리자. 완전 제곱 모양을 만들자라는 거야. 그럼 완전 제곱 모양을 이렇게 둘이 짝지어서 만들 수 있지. x 빼기 1의 완전 제곱. 이렇게 둘이 짝지어서 완전 제곱 만들 수 있죠. y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자, 제곱하면 1, 제곱하면 4. 생겼지? 그럼 몇이 생긴 거야? 5가 생겼지? 그럼 5를 뭐 해줘? 빼야 되죠? 없어지겠지? 그럼 얘는 뭐야? 그냥 0이네? 됐어? 다시 볼게. x가 실수야. 1을 뺀 다음 제곱. 실수를 제곱한 거지. y도 실수야. 2를 더한 다음 제곱. 실수를 제곱한 거지. 실수를 제곱하고 실수를 제곱해서 더했는데 0 나왔대. 이거 뭘 의미하는 거야? 둘 다 0이라고. x가 몇? 1. y는요? 마이너스 2라고. 이거밖에 없겠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를 다르게 보는 방법. 맞네, 이제. 자, 2번입니다. 마찬가지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y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참 땡큐인데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아까 판서에 썼던 내용 갖고 한번 이야기해 볼 겁니다. x와 y가 실수라는 명백한 사실이 있으니까 얘를 한 문자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x라는 문자를 보면서 내림차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2x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2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이렇게요. 자, 여기 있는 2를 앞으로 이렇게 좀 뽑아내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자, 방정식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x값은 실수라고 했어. 그럼 다음 방정식의 근이 실수라는 얘기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b 프라임 제곱 빼기 ac 0보다 크거나 같다. 짝수공식 y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ac 2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전개해 주시면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빼기 2y제곱 빼기 4y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부호 바꿔서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네요. 자, 2차 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x가 아니고 y니까 주의하세요. y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죠? 그럼 여긴 y축. y에 누구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와. 아래로 볼록 2차. 됐죠? y에다 누구를 넣어도 0보다 크게 나오는데 누구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0 나오는 거지. 그럼 다음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언제? y가 마이너스 1일 때. 됐어요? y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y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딱 넣어주시면 여기다 넣을게요. 넣어주시면 2x제곱. 자, y에다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0이죠? 없어지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럼 0이네 그냥. 이렇게. 결론 x는 몇인 거야? 0인 거야. x가 0이고 y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순서상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 인수분해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복잡하다면 지금처럼 방정식으로 바꿔서 근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때 판별식을 썼죠. 방정식이 있는데 근을 알고 있어. 실수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많지가 않다. 근과 괴세 관계, 판별식, 근의 성질. 딱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162페이지 예제 문제 23번. 자, 현재 동생 나이 2배의 형 나이를 더한 것은 형과 동생 나이의 곱이랑 같습니다. 형과 동생의 나이를 구하세요. 형과 동생은 다른 해에 태어났죠? 당연한 얘기겠지? 같은 해에 태어났으면
1월에 형이 태어나고 12월에 동생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 네. 그지 가능하지? 네? 안 되죠. 아, 가능하다. 왜? 1월에 낳고 바로 임신. 낮에 한번 보자. 10개월 있다가 11월. 아니 그러니까 1월이랑 12월이랑 한 달 차이 나는 얘기 아니야? 아니 2017년 1월에 형이 나오고 2017년 12월에 동생이 나고.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너 빠른 년생이라 약간 다르게 생각했구나 빠른 우리랑. 아니에요. 빠른 아니야? 네, 저 2001년생. 빠른이면 몇 년생이어야 돼요? 2000? 그게 뭐지? 2000년. 너네가 2002년? 2002년. 2002년 1월? 걔네가 빠른 년생이지. 너네랑 같이 다니는데 나이는 어리지만 아닌 척하고 있는 애들. 그건 저희 학년 아니고 2학년 있는데. 빠른. 너네랑 같은 해 1월에 태어난 애는 너네 선배가 돼 있는 거고. 그 김도원 형이 그거 그랬어. 2000년생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예요? 아니요. 여기부터 시작이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쨌든 동생 나이하고 형 나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는 거야. 근데 나이라는 게 뭐 15살, 17살, 18살 뭐 이렇게 있지 17.5살 막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얘기는 페북이나 인스타 같은데 나 이제 너네 몇 살이지 지금? 17. 17이야? 뭐 나 이제 곧 16.9살임 막 이러면서 막 괜히 막 무슨 막 그랬잖아요. 막 그런 거 없죠 원래는. 17살, 18살 이렇게. 그래서 나이 자체는 정수라는 거야. 그 중에도 자연수.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 나이 자체는 자연수예요. 1살, 2살, 3살, 4살 요렇게. 그죠? 그래서 정수기 때문에 정수라는 표현을 꼭 써주시고 현재 동생의 나이를 내가 몰라. 그럼 X라고 할게. 형의 나이도 몰라. Y라고 할게. 그 다음 문제에서 나온 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현재 동생 나이의 2배에 2x죠. 형의 나이 y를 더하면 형과 동생 나이의 곱이랑 같대. xy랑 같대. 라는 거야. 문제에서 알려준 식은 요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xy 모두 자연수다. 실생활 활용 문제들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문제를 읽고서 식으로만 만들면 다 풀 수 있는데 식을 못 만드니까 못 풀어요.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많이 보셔야 돼. 자, 2x 플러스 y 넘어갈게요.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볼게. 우리가 아는 건 x와 y가 자연수라는 조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이 하나인데 문자가 2개야. 이 문자의 범위를 알고 있어. 수의 범위를 알고 있어. 부정방정식이네. 정수 형태일 때 어떻게 푼다? 억지로 인수분해한다. xy를 곱한 게 있어야 되고 x에 마이너스 2 곱한 게 있어야 되고 y에 마이너스 1 곱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리를 만들고 쓸게요. x랑 y는 곱해야 돼. x랑 마이너스 2 곱한 것도 있어야 돼. y랑 마이너스 1 곱한 것도 있어야 돼. 그럼 둘이 곱하면 2죠. 원래 없던 2가 생겼지. 그럼 뭐 해줘? 2를 빼줘야 돼.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x엔 누가 온다고 했어? 자연수가 온다고 했어요. 자연수에서 1을 뺐습니다. 이건 뭘까요? 정수죠. 됐어요? 자연수가 옵니다. 2를 뺐어요. 얘는 뭘까요? 정수죠. 왜 정수라고 했어? 0이 올 수도 있고 음수가 올 수도 있으니까. 맞아? 그럼 정수와 정수를 곱했는데 2가 나왔대. 경우의 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오겠죠? 1 곱하기 2가 2인 경우 는 2는 안 쓸게요. 2 곱하기 1인 경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인 경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인 경우 4가지 경우 있겠지? 그럼 첫 번째 1하고 2가 된다면 x가 몇이다? 2 y는 4. 뭐야 결론 2살 4살이었어? 이런 경우 되겠죠? 아니면 2가 오고 1이 오는 경우 x가 3이고 y가 3인 경우 됐죠? 근데 x, y 같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형이랑 동생이랑 나이 같은 경우 아니라며. 그럼 빼야 되겠네.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오는 경우. 자, 마이너스 1인 경우 x가 몇일 때? 0일 때. 0살 있다 없다? 없다. 빼야겠네요. 하나 더. 마이너스 2가 올 때 x가 몇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한 살 없죠? 뱃속에 없죠? 네, 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동생이 2살, 형이 4살이었네. 그러면 아까처럼
네. 한 해에 태어나면요. 3살, 3살일 수도 있는 거죠.